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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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하나 보시고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야 옷 입자. 어이 미안해. 엄마 고양이를 푹 안고 행복해 했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저는 이 영상의 주인공, 저희 와이프 조현영 씨하고 그다음 유성이 아빠 최정일이라고 합니다. 네. 맨날 저희 그 장모님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조회수가 어떻게 되나. 엄청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아내는 망막색소 변성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병이요 잔인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평생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빨리 올 수도 있고 느리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눈이 보인다, 자야지 자고 있다가 실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0대 초반서부터 안 좋아졌는데요, 지금은 저희 아내는 불빛 정도만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은 사실 이 병이 아니에요. 그냥 안과에 가면 1시간이면 끝납니다. 수술이 선천성 백내장인데요. 어릴 때 그 수술할 시기를 놓쳤어요. 저는 지금 그래도 좀 잔존 시력이 있는데요, 저는 초점을 맞추질 못합니다. 그리고 왼쪽 눈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각막 부종이라는 또 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막 세포가 죽어가는 병인데요, 왼쪽 눈에 쉽게 말하면 검은 자가 세포가 죽어가니까 회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면 좀 이상하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런 이런 저희가 어떻게 연애를 하고 그런 것들을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는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를 봤을 때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렇죠. 첫눈에 반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당시 아내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저에게 위로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저희 그 아내하고 그 남자친구분하고 약간 틈이 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틈새 시장을 노렸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전명이니까, 너가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데 다 이야기를 해라.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싫어하는 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저희 아내가 며칠 동안 고민을 하더라고요. 고민을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이제 아내를 이제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그때 사귀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빠랑 사귀어 볼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어디서 얘기를 하냐면요, 4호선 동작대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동작대기 위해서. 또 2011년 9월 16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내하고 저는 거리가 멉니다. 저희 아내는 의정부고요, 저는 인천입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의정부에서도요 버스를 타고 30분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평에서 의정부까지 가는데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의정부에서 가까운 뭐 노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의정부 시내에 가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서로 약속한 게 있는데요. 2가지를 아내가 원하는 거라면 1가지는 제가 원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정동화를 좋아합니다. 그때 당시에 정동화가 부활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동화가 나오는 콘서트, 그 다음에 뮤지컬, 저 한 뮤지컬만 4번 봤습니다. 네. 네, 엄청나게 봤습니다. 그리고 야구도 보러 가고요,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사실 여기서 야구는 제가 좋아합니다. 저희 그 아내와 저는 좀 약간 그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적으로도 좀 다르고요, 성격이 정말 달라요. 저희 아내는 그 중도에 좀 실명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이제 그 두려움도 좀 있고요, 그 마음적으로 좀 그늘이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는 그 이제 어릴 때서부터 이제 특수학교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이제 시각장애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저한테도 뭐 우울함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에서 그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게 되게 힘듭니다. 되게 힘들어요. 뭐 직장을 가도 뭐 이렇게 봐주는 게 없고요. 그래서 보통 그 언론에서 말하는 비장애인들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경쟁을 안 하면요,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한 칭찬을 한 번도 해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30대 초반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도 힘든 일이 갑자기 막 이렇게 많이 쌓여가지고 저로서는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바꿔보자 라고 해서 어떤 분한테 나 좀 바꿔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한테 너를 칭찬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고. 없었거든요. 그냥 그런 경쟁에서 살다 보니까 저를 돌아볼 시간은 없었고요, 그냥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방법 하나 알려준 게 뭐냐면 화장실에 가서 옷을 홀딱 벗고 너를 한번 봐라, 어떤지.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최정일 괜찮아. 잘생겼어.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까지 됐습니다. 이것만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저를 좀 칭찬해 주려고 그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좀 싼 와인이 있어요. 요거 가지고서 와인을 마시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오늘 잘 살았어. 누구누구한테 화났지? 잘 참았어.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와이프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도에 실망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마음의 그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실망을 금방 하고요, 우울함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한테도 너가 마음을 다시 먹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부터는 안 되죠. 그래서 그분이 알려준 대로 저도 똑같이 와이프한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와이프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의 목소리를 듣고 너한테 한번 칭찬을 해줘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큰일이 닥쳤을 때 계속
그런 과정이 반복이 됐습니다. 안 되면 계속 우울함에 빠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면 계속 그런 이제 나쁘게만 생각을 해서 저는 와이프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안 될 수 있어. 괜찮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야기를 계속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조금 나아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큰 시련이 하나 닥칩니다. 뭐냐면요, 임신이라는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와이프가 아이 낳는 걸 되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둘 다 시각장애인인데 아이까지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어떡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아이한테 부담이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네. 어쨌든 아이를 낳기는 했는데요. 일단 기뻤죠. 그런데 저희 와이프가 참 육아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 뭐 젖 먹이는 것도 안 되고 처음에는 분유 먹이는 것까지도 안 됐습니다. 예, 이거를 잘 맞추질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애는 울죠, 이거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애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힘들어 하길래 마침 그때 저희 어머니가 집에 계시길래 엄마 잠깐 유성이 좀 봐줘. 나 현영이 데리고 나갔다 올게. 그러고 나서 현영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육아에 힘들 때 아이하고 엄마하고 잠시 떨어뜨려 놓으라고. 그러면은 엄마도 좋고 아이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1시간을 그렇게 이렇게 돌아다녔는데요. 그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냥 별다른 얘기를 안 했어요. 뭐 그냥 오늘 너 뭐 했냐, 어땠냐, 왜 뭐 유성이 때문에 뭐가 힘들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와이프도 조금 위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좀 그래도 와이프가 힘들질 않으니까 그래서 저도 좋았고요. 그래도 와이프도 다시 유성이를 봤을 때 좀 힘을 내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저는 지금도 고마운 게 그런 육아를 잘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저는 저희 와이프한테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저는 와이프를 많이 사랑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지내다가 저희는 또 이제 고민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이제 아기한테 뭐 이제 동화책도 좀 읽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장가도 들려줘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저희들은 사실 그걸 잘 못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시력이 나쁘다 보니까 동화책을 읽으려고 해도 좀 점자로 된 그런 동화책이 별로 없어요. 이거를 또 구하러 다니려고 하도 힘들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한 게 그 점자 스티커가 있어요. 점자를 저희가 찍으면 요게 이제 나오는데 그걸 떼가다가 그 동화책에 글자 있는 부분에다가 딱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동화책을 만들어서 읽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 집에 아주 좋은 게 하나 생겼습니다. 네, AI 스피커가요. 네. 유성이 요식 중일 시간이에요. 아구 맛있어요. 클로바. 30분 후에 유석이 약 먹이기 알려줘. 30분 뒤에 알려드릴게요. 이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예, 동화도 들려주고요. 예, 자장가 틀어줘 그러면 자장가도 틀어줍니다. 엄청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정말 좋아합니다. 예, 아내랑 저랑 약속한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집이 없습니다. 예, 집을 아직 못 샀거든요. 예, 너무 비싸서. 예, 그래서 나중에 집이 생기면
AI 스피커로 다 제어가 될 수 있게 만들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 집을 살까요? 마음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눈이 보여도 어렵고요, 보이지 않아도 어렵습니다. 저는 말로 마음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유성이에게도 그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준비된 말로 많이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말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